사실은 이 드라마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런 학교 안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교권보호국을 만든 것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사적 복수죠. 그래서 그들의 이성면의 정적이 이것은 사적 복수다라고 공격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나쁜 정치인이어가지고 또 그냥 이런 사적 복수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되게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긴 하는데 뭐 전체 열개가 이런인 겁니다. 그래서 매회 다른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학교 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사회의 문제고 경찰이 나서야 되는 일마저도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이 나서서 해결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뭐 사실 히어로물은 많이들 그렇긴 한데 뭐 자경단 서사인 것 같기는 자경단서사에 해요. 가까워지는 그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초에 말하자면 음모론이 막 퍼질 때 등장하기 시작했던 뭐 박찬욱의 복수삼부작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사적 복수극이 드라마 안으로 2010년대에 사실 넘어오면서 이제 다 이렇게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게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냥 자경단이 나서 뭐 문제 해결하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가까이에서는 모범택시를 재밌게 봤었어요. 모범택시도 거의 비슷한 서사였던 것 같거든요. 군인이었던 이재훈이 범죄 피해자가 됐는데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범죄 피해자 뭐 가해자들은 난 용서를 받았어 이러거나 아니면 가벼운 형을 벗고 나오고 아니면 법이 그들을 단죄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이래서 사적 복수를 하거든요. 군인 출신이고 특전사 출신이고 키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해가지고 막 엄청 시원하게 뚜리겨 팹니다. 진짜 멋있게 때려요. 진짜 아프게 때리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범죄 피해자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고 그들이 어떤 자경단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작전을 짜고 약간 좀 통쾌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건데요. 저는 모범택시 시즌 3까지 나왔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었던 게 모범택시 시즌 1이 나왔을 때는 대치되는 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검사와 이들 간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다툼을 되게 주요한 갈등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시즌 1이 끝날 때는 검사에게 자기네들이 잡아온 범죄자를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니까 시스템 외부에서 활동하는 자경단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스템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는 거군요. 사실은 돌아간다기보다는 이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할 수는 없다. 사적 복수는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이랬던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메시지였어. 그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자경단 서사의 가장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배트맨 시리즈를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 때 배트맨이 나설 거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다시 이 처벌이나 이런 것의 문제를 넘길 것이냐를 되게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교육이 과연 그런 텍스트인가? 근데 모범택시가 시즌 2와 3로 넘어가면서 이 구조가 사라져요. 더 통쾌하게 더 나쁜 놈들을 더 화려하게 때려요. 그것만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만 남아요. 사실은 고전적인 고민이지만 시즌 1에서 했었던 시스템과 자경단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를 보고 있는 관객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하는 구조 같은 건 사라지고 그냥 이재훈은 액션이 더 화려해지고 거기 표혜진은 더 웃겨지고 뭐 악당은 더 악독해지고 거대하게 나타나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연결선상에 참교육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잠깐 진 작가님 얘기 좀 들어보죠. 진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논란의 최중심에 서 있는 콘텐츠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콘텐츠라는 거는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하거나 철학적인 질문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적 제재가 옳은가 아닌가랄지 그러니까 어떤 답이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저는 좀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에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고민이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런 쟁점들이 이 작품 내에서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질문을 던진다라기보다는 이 작품 자체가 그 쟁점이 되어버린 데에서 좀 문제가 출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정말로 던진다고 한다면은 약간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현실은 그렇게까지 시원한 사이다 복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시원한 액션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뭐 빌런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완전히 양분을 시키는 거죠. 빠른 전개와 빠른 갈등 해소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빠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양분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인권, 교권, 선, 악 계속 이렇게 양분을 하다 보니까 납작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납작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컨텐츠 자체가 질문이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이 조금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성희령님께서 참교육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전교조쌤들이 참교육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그 시간과 역사의 고민은 사라지고 학생들을 괴물이라고 되게 작품 안에서 단정적으로 부르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유행어가 된 문장.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이 망한다. 이거는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괴물로 그리는 방식으로 사이다를 주는 거, 이거는 사실은 참교육이, 그러니까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만들어온 참교육이 지향해 온 바와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걸 좀 그러니까 흩어버린다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손희정 흥해라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이런 댓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름다운데 참교육도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얘기를 좀 해주시면 또 받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진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스펙타클이 되고 도파민을 막 터뜨리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렸다. 이거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되게 동의하면서도 저는 보면서 엄청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긴 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래서 문제적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 보면서 1화부터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야, 쟨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불을 지르더라고요, 학생한테. 그걸 딱 보고 나서 제가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를 사다가 폈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쾌감을 준다는 게 스스로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이 작품을 어떻게 내 안에서 말하자면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쾌감을 느꼈다는 게 스스로 약간 부끄러운 거잖아요. 내가 이걸 보고 재밌어하다니 약간. 근데 그게 너무 사소하면 그냥 이게 길티 플레저지 뭐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이 작품에서는 선을 넘었죠,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이런 흐름이 선을 넘는 흐름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사회적으로 되게 이를테면 저는 사실 더글로리에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범택시라든가 뭐 그런 사이다물이라고 불리우는 뭐 열혈 사제 이런 것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한 거는 좀 여러 가지 중요한데 이것을 쾌감을 느낀 것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과 동시에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마 라고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